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울산 대책이 나온 지 약 한 달가량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세는 주춤한 반면 반대로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인기는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거래량 또한 매달 증가폭이 가파라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인기 좋은 투자처 가득 모아놨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 재테크 도와주실 분 유광수 이사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공 투자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관련된 궁금증 있으시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접수해 주시고요. 이슈부터 짚어보려고요. 이사님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나오는 도중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에 관련된 규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노년이라든지 아니면 은퇴 세대들이 월세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자 빼고 나면 그리고 LTV가 상당히 하향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안내서 이 부분을 보시면 아마 좀 돌파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감정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기금을 사용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융자형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라는 문구 자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집 주인에게 저리의 기금 융자, 저리라는 것은 저금리라는 것인데 1.5%의 금리로 지원을 해가지고요.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에 주택은 무주택 청년, 39세 이하의 신혼부부나 청년에게 하거나 아니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들에게 양쪽에 다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출률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기존의 대출 현재 지금 그 담보대출 시세 금리는 한 4% 정도 되는데요. 그 2.5% 정도가 낮은 연 1.5% 정도의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고요. 그런 대신에 시세 대비해서 그러니까 월세 시세 대비해서 약 한 시세의 90% 정도 임대료로 고령자나 아니면 신혼부부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보기에는 임대인, 임차인 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사업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주 까다롭진 않고요. 우선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고 장기 임대, 8년 이상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임대형 주택들, 소형 주택들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중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숙사나 쉐어하우스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에 시세의 90% 이하로 책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본인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하면 이 지역의 이 물건의 시세는 얼마다 라고 감정이 나오니까요.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금 융자의 이 네 가지 혜택이 이제 가장 좋은 부분인데요. 우선은 1.5%의 변동금리. 그래서 실제로 시중금리는 한 4% 정도 되니까 2.5% 정도가 낮기 때문에 반값도 안 되는 이자를 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구당 수도권은 1억, 최대 1억까지 대출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LTV, 주택담보인정 비율이 70%인데요. 70%까지 인정을 해주는 것인데 지금 최근에 담보대출이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한 40% 정도뿐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30%가 상향 조정된 그리고 1.5%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인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아니면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그리고 65세 이상의 고령자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모집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추천을 한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대출 이자를 줄이고 싶은 경우에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한 4% 정도뿐이 안 되는데 대출 이자가 4%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 금리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1.5%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세의 90% 이하로 저렴하기 때문에 인근의 경쟁 물건들에 비해서 공실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점검을 해보시고요. 적용을 그럼 한번 예시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1억 5천이다. 그럼 서울 시내 아마 조그만 원룸들 정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한 0.6억 원,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을 경우에 연 이자 내시는 것은 240만 원, 4%로 계산했을 때 240만 원이고요. 연간 임대료 수입은 한 720만 원 정도, 월 60만 원이면 12개월로 720만 원이니까 이것은 기존에 하셨던 것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융자형 기금 대출 1.5%로 받으시면 연 1.5%로 전환되면서 이자 절감이 15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임대료는 90%로 책정하기 때문에 임대료 감소, 그다음에 사업 수수료가 약간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더라도 연간 약 한 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고 보통 임대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8년은 가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만 원 곱하기 8년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한 세대만 가정했을 때이기 때문에 여러 세대를 임대하시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있으시고 대출을 더 많이 받으시면 많이 받으실수록 수익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절차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지만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보면 자세하게 Q&A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콜센터 전화하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시세 조사를 해보시면 상당히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가 있고요. 꼭 신축 물건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도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꼭 저금리 상품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전체적으로 임대 수익률이 높아지는 계기를 맞으실 것 같으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자나 공실 염려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틈새 전략 공개했고요. 이제는 숨어있는 알짜 지역을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춰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먼저 떠나볼게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9호선 직리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이고요. 14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4,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2,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8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4,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8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마곡지구의 후광휴가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닐까요? 등촌동이요, 마곡지구랑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옆에 인접해 있다고 합니다. 지역 분위기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어떤가요? 네, 마곡지구의 수혜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 강서구 등촌동의 물건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가양역하고 증미역하고 상당히 가까운데요. 증미역은 한 6분 정도가 걸리고요. 가양역은 도보로 8분 정도가 걸려서 현재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물건지 주변으로 보시면 홈플러스하고는 도보로 1분 정도뿐이 걸리지가 않고요.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증미역에 붙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10분 내에 2개 홈플러스 이마트를 도달을 하실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큰 강점이고, 여기 이렇게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서부광역철도라는 철도 라인인데 예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강서구청역에 한번 쓸 거고요. 가양역에도 한번 쓸 거기 때문에 현재 가양역은 9호선만 다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승역이고 그다음에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고요. 강서구청도 마찬가지로 강서구청역과는 도보로 한 4분 정도뿐이 안 걸리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중앙에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고요. 지금 왼쪽으로 보시는 노란색 이 길이 공항대로인데요. 공항대로를 타시고 자가용 이용하시면 마곡지구까지는 아주 근거리에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마곡지구는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고 밑에 이 발산역에 보시면 2대 병원이 한창 공사 중인데요. 2대 의료원으로 아주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개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 의료원만 개원해도 이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그 수요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할 건데 거기에 더해서 마곡지구의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꼭 임장 활동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가양역, 강서구청역 요 주변이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물건도 13층까지 올라가 있어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물건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가양역 주변으로 해서 북쪽으로는 대부분 한 20여 년 전에 택지 개발이 됐었던 지역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 주택,
정책들이 소규모로 공급될 수 없는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올림픽대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제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면 지금 가양대교에 더해서 월드컵 대교까지 강북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려 보겠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부광역철도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요. 차량 기지가 지금 어디로 될 것인지 장소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물건지는 이 정도에 있고요. 강서구청하고 가양역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 지금 9호선 가양역하고 그다음에 여기 증미역을 다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입지에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곡지구 배후 수요들인데 마곡지구 주변에는 대부분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소형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것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특히 투룸은 좀 부족한 실정이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교통호재는 월드컵 대교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 두 가지 다 지금 공사하고 있고 2020년대 초반이 되면 두 개 다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심 쪽으로의 아니면 강북 쪽 상암지구 쪽으로의 진출입이 훨씬 더 개선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공사 진행 상황 그다음에 물건지와의 소통 여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재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는 거였군요. 강서구 안에서도 학군이 우수해서 인기가 많다는 얘기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이어서 건물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2019년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지금 조감도에 보시는 것처럼 두 동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14층 중에 골조 공사가 11층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내부에 오시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의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되어 있고 보통 옵션들이 에어컨이 거실에만 적용되기 마련인데 에어컨이 거실하고 투룸 조그만 소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방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형 냉장고, 드럼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진정한 풀 옵션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꼭 오셔서 모델하우스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정한 풀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등촌동 시세 상승이 너무 가파라서 심상치 않다고 하던데 이미 오피스텔 가격도 많이 뛴 건 아닌지 걱정되거든요. 네, 지금 매매가는 2억 4,300만 원이고요. 주변에 지금 이런 비슷한 물건들, 비슷한 위치의 비슷한 물건들은 2억 7천에서 한 2억 9천만 원대 사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역 물건보다 많이 저렴하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전세 시의 보증금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2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하시면 약 한 1,800만 원 정도 대출 없이 전세 안고 투자하시면 그렇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시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대출 활용하시면 6,800만 원이라는 소액으로 접근 가능하시니까요. 현장에 오셔서 방향하고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서구 등촌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장을 주도할 만한 두 번째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 가지고 오셨네요. 먼저 위치는요.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2018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7층 건물 내 5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려져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5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알짜 지역 가지고 오셨네요. 공장 굴뚝 많은 동네에서 첨단 산업의 성지로 탈바꿈하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금천구 독산동은 어떤 곳일까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이제 금천구의 G밸리라는 든든한 어떤 임차인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보통 저평가된 지역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 수익률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요. 그 뒤에서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물건지는 지하철 기준으로는 독산역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 천천히 걸으셔도 5분 정도 걸리실 것 같고요. G밸리 지금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1, 2, 3, 4단지에 지금 현재도 한 16만 명 정도
중소기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견기업, 대기업들도 다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특히나 이 테헤란로라든지 아니면 강남, 여의도보다도 공실률이 훨씬 더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신안산선 예정 라인인데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독산역도 있지만 신독산역 예정역과도 물건지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새로운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의 틀은 도심 재생이다 이렇게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변 지역들이 다 도심 재생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모하고 있고 대부분 다 조금하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지를 합쳐가지고 한 16만 명 정도에서 25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3단지 쪽에는 지금 주거 지역이 거의 없고 2단지 주변 이 지역들이 임차인들 수요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교통 호재들이 있는데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은 물건지하고는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호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공사 중이고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지하화되고 그다음에 공원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유념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감도니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산길간 지하차도라 그래서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디지털 2단지, 3단지에서 3단지에서 2단지로 넘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지하도 공사가 작년 12월 달에 착공을 해서 현장에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들도 교통 상황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 교통 상황들이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역과 다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물건지에서 보시면 물건지 바로 주변에 SH공사하고 그다음에 금천구하고 해서 주변 지역에 그 군 부대가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업 지역들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것들이 지어질 예정이니까 이것도 지금 지구 단위 계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공군 부대 개발 예정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한 1, 2분 정도뿐이 안 걸리는 곳에 개발 예정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오셔서 꼭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재생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잘 가고 있는 곳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물에 대한 힌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떤가요? 네,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7층 건물 중에 5층이기 때문에 로얄층이기도 하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되어 있고 실제 평수가 약 한 14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와서 실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엘리베이터, 에어컨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 단지형으로 2동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확인하시고 현장에 오셔서 샘플하우스 점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금천구가 아직도 저평가된 이유는 월세 시세는 다른 지역, 뭐 영등포라든지 아니면 강서구나 이런 지역들과 비슷하지만 매매가는 아직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매매 금액은 2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1,000만 원 정도면 여유 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1,500만 원. 아마 아시겠지만 주요 지역들, 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는 금액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이런 것들 아실 텐데 금천구는 여전히 1,0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상품이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매매가 대비한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도 지금 그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LTV가 40%뿐이 인정이 안 돼서 대출 금액이 평소보다 많이 줄어들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이슈에 설명드렸던 융자형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금리 1.5%를 이용하시면서 LTV 70%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일조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